네, 반갑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끝자락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이제 수급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은 뭐 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매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매도는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주가를 더 많이 끌어내린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도 종목들은 잘 버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바로 반등이 나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지점을 좀 먼저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코스닥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네, 신용 물량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딪히게 됐을 때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 지나고 나면은 또 반등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끝자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번 주로 따지고 본다라면은 주 초반 월요일 화요일 오늘 지났으니까요. 화요일 잘하면 수요일 오전 정도면은 아마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네, 잘 참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주 관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뭐 중소형주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주부터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21선에 다다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거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450포인트가 61선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2500이 가장 중요한 네,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21선 약간 깨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400 한 6, 70 정도까지는 일단 완충 구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미 위쪽에서부터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고요. 이제는 내려갈 거 요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 떨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고민대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당시는 주가가 막 올라갔거든요. 막 올라가서 비중도 축소하고 매도도 좀 해보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신 게 우선이죠. 대신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도 아닙니다. 왜냐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등이 나가더라도 애매한 거고요.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점이라면은 하루 이틀까지도 안 갈 것 같고요. 뭐 하루 정도만 조정을 더 받아도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약간 캔들이 커지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포가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신용을 쓰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담감들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오늘 저점을 못 잡았어요. 마지막에 살짝 올라서는 모습인데 이건 저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오늘은 장중에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전략이 일단은 좋은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 내일 뭐 반짝이라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분위기 좋겠습니다만 내일까지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저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시장이 다 같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뭐 계좌나 종목이나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대한 좀 덜 내리는 게 중요하죠. 최대한 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네,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1.5%, 코스피가 0.8% 내렸기 때문에 계좌 상황으로 보면은 2% 넘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 안쪽으로 계좌를 좀 지켜낼 수 있었다라면 오늘은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대 이 정도라면은 오늘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 버티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계좌가 2%, 3%씩 올라가는 거니까 또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최대한 버티는 거.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는 밑에서 좀 저점을 잡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대형주가 살짝 버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버텨지는 모습이긴 한데 아침에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회복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다지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낙폭은 일단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 지금 지지라인 대가 저기 820포인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4% 정도는 더 변동성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한 이틀 정도 나오죠. 네, 만약에 투매가 쏟아져서 한 2% 넘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거 나오고 그 다음날 오전이 저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수요일 오전이 네, 지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바로 반등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옆으로 조금 애매하게 서주게 되면 또 자금이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현재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내려갈 때 훅 내려갔다가 바로 반등 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 매도하는 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얘네들도 급할 건 없죠. 왜냐면 다 팔아먹은 입장이잖아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 다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도 굳이 팔 거 없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관망하는 입장이고, 금융투자 쪽은 코스닥을 던지면서 코스피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 2,400억 샀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이 얘네들이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요. 냄새를 잘 맡겨 유명한 개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쟤네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코스닥 쪽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쪽, 특히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방어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마 자동차주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 프로딩딩한 모습이긴 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상승세고요. 현대차 조금 올랐죠. 그 다음에 기아차 오늘 상승세 나타났고요. 포스코홀딩스도 40만원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39만 8,500원에 유지가 잘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좀 많이 내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 열려 있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빠진 거 있는데 뭐 당장 큰 문제점은 되지 않고요. 네, 넘어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조금 빠진 거 있는데 뭐 크게 부담될 건 아니죠. 이미 돌파가 된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렇다면 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0점 몇 프로, 1%대 이런 부분들 괜찮고요. 하이브가 오늘 엔터주도 움직임 좋았죠. 그래서 하이브 오늘 강세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LG생활건강이라든지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반등세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 빨간불 들어왔죠. 자, 이게 이제 그 외교적 리스크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외교적 리스크는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사드 보복 때처럼 뭐 아주 긴 호흡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냥 뭐 저렇게 대만 언급한 거 이런 거 가지고서 길게 끌고 가면 그것도 좀 문제죠. 그래서 조만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이슈만 없다라면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리스킹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드는 건 좀 그렇고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그런 모습들인데 뭐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쪽은 별 문제 없었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게 되시면 이게 문제가 좀 되죠. 에코프로뱀이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4%나 올라왔어요. 그래도 지금 추세가 아래로 꺾이고 있는 그런 늘어뜨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LNF는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5%나 하락했고요. 천보도 오늘 뭐 천보는 계속 깨고 내려가는데 또 깨지면은 신저가 나타날 수 있는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 22만원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모습인데,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내일도 뭐 한 5% 이상 안 빠진다면 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 모습이고, SM 오늘 반등세 연결돼서 엔터주가 괜찮았어요. JYP 엔터도 오늘 반등이었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으로 약간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해소 국면을 가고 있는 것 같다 판단되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낙폭이 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거가 있는 거죠. 그 신용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담이 좀 있다. 신용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면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삼천전자가 오늘도 조금 내렸네요. 네, 이런 것들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신용이 지금 9.8%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많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일단 때리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 오늘 내려간 종목들은 그렇고요. 하림지주 하한가 마감했는데요. 이것도 신용 7% 넘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노리고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엠텍은 오늘 플러스가 나왔네요. 5%나 올랐어요. 네.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었던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네. 이거 지금 2차전지 쪽인데요. 네, 윤성 FNC, 이 종목도 지금 떨어지는 형태, 10% 빠졌어요. 다우데이터 역시도 마찬가지, 신용이 지금 10%가 넘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는 모습인데, 약간 부담스럽죠. 이거는 지난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매도가 들어갔으면 아주 적절한 매도였다고 생각됐는데,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변동성은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이 선호한 종목들 위주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별주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종목 제법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그 다음에 KC 코트렐도 오늘 상한가. 요거는 흐름이 아주 좋았네요. 네, 이게 추세가 바뀐 상태에서 돌아서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매석이 좋았는데, 네, 여기 위치들, 지난 4월 초, 네, 이런 자리들, 나쁘지 않은 자리네요. 좋은 자리네요. 이 정배열 전환되고 나서 살짝 눌리면서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 좀 진행됐었고요. 네, 가스텔 바닥은 아침부터 상한가 유지 그냥 그대로 됐고요. 근데 요것도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방미 그 경제 인사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라간 건데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죠. 네, 그다음에 AF 뭐 누보도 오늘 강하게 올랐네요. 네, 누보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얘는 왜 또 상한가일까요? 네, 누보, 네, 누보,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연속 상한가가 가는 부분이라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흑해 곡물 협정 무산 위기 소식에 상한가가 들어갔다.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거랑 뭐, 이게 있는 건가? 네, 이거는 근데, 네, 비료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하지만, 이거 그렇게 상한가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그런 정도. 루멘스가 24% 올라가서 마감이 됐네요. 상한가 들어갔었나요? 네, 상한가만 들어갔었네요. 네, 세게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네, 이런 정도고요. 네, 뭐, 사료 관련주도 오늘 그래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이제 농사 관련주들이 뭐 잘 올라가거나, 우리 뭐 경농, 네, 이거는 오늘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경농, 좀 빠졌죠, 오히려? 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한가 쳐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날, 그죠? 네. 아무튼 뭐 농사 관련한 종목들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아직 뭐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쭉 내려보면요. 1.5% 정도 상승 마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ETF 정도 빼버리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1.5% 이상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은 하락이 좀 우세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률 상위 보시면은요. 하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선광, 이거 잔량이 좀 있죠, 이제. 전량을 이제 한번 봅시다. 26만 주. 많아요. 네, 많은 편입니다. 26만 주. 대성홀딩스도 지금 하한가인데 23만 주. 이거 뭐, 개인들이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물량인데 470만 주 하림지주요. 이런 것들, 네, 160만 주 세방. 이거 더 빠진다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다우데이터 200만 주고요. 서울가스도 지금 12만 주. 네, 이런 것들 거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인데, 삼천리도 26만 주.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80만 주 이런 거. 네. 자, 이런 오늘 하한가 잔량들이 무시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신용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본다라면은 대체적으로 내일 정도 반대 매매에 쏟아진다 그러면은 내일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내일도 하락세를 만약에 점 하한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아주 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네, 신용 물량이 대거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윈텍 이런 거 다 많이 빠졌어요. 네, 단기 급등한 종목들 지금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기 급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면은 조심도 해야 되겠죠. 제주은행은 이제 아직까지 괜찮은데 얘도 더 깨고 내려가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늘 CJ도 12%대 하락 마감됐는데 얘도 뭐 계속 올라가니 근데 지주회사가 이렇게까지 변동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자, 이화산업도
이것도 지금 단기 급등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죠. 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네, 부담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셀바스 AI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뭐 답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양지사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지난번 올라갔던 거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한미글로벌도 다시 내려갔고요. 네,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폭은 3.7이나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잘하신 분이 마이너스 2%입니다. 계좌요. 잘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2%고 대체적으로 뭐 오늘은 계좌가 많이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 안쪽에 오늘 계좌 상황 유지했다 그러면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일단 시장을 좀 사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 있고요. 자동차, 엔터주, 이런 쪽, 그 다음에 방산주,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LNF, 에코프로, LG전자, CJ, 인텔리안테크, 하림지주, 뭐 이런 거 지금 쭉 팔고 있어요. 지금 문제시 될 수 있다 생각되는 것도 다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 지금 기관 쪽에 나타났고요. 외국인도 비슷하겠죠? 네. 삼성전자, 로템도 오늘 한 번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오늘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죠. 네, 그런 거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매수 좀 있었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매수 조금 있었습니다. 금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 자꾸 희망 주는 거죠. 네, 매수해서 야 나 매수 들어가니까 니네 다 팔지 말고 기다려 막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퍼스 매수가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시장을 약간 하락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팔고 있네요.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에코프로 이런 것들 위주로 쭉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즉 오늘 2차전 중에서는 떨어진 쪽은 살짝 매수하면서 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올라간 쪽은 냅다 때리고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약간 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그건 걔네들만의 전략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 조정이 필요했었던 시점에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나쁜 조정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단기 고점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과 B2 네,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다 많은 이야기는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식사 맛있게도 하시고요. 저는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